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즉 2024년 12월 3일에서 12월 4일 사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쓴 책,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으면은 요사이 전개되는 상황과 연결되어서 어떤 미스터리가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고분고분 계엄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이 책에서 썼습니다. 대통령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감이 왔다고 썼어요. 이미 선을 넘은 계엄군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이대로 물러나면은 자신들이 져야 할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라도 뭐라도 해보려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와 대통령의 해제 발표 사이의 시간이 위험할 수 있어가지고 메시지를 서둘러 냈다고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그날 밤 계엄 해제 결의 직후에 냈습니다.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드릴 것입니다. 대통령이 군경에 계엄을 그대로 진행하라는 지시를 할 경우에 이 지시를 따르지 않도록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메시지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계엄의 문제는 관성대로 움직이다가는 실무자들까지도 한순간에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중대사라고 한동훈 대표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당시 대표는 한동훈의 선택에서 이렇게 토로를 합니다. 그날 밤을 넘겨도 계엄이 해제되지 않으면은 거리로 나온 시민들과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지키는 것을 진영의 이해관계보다 우선하는 책임감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왔다. 나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프레임 씌우기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묻고 싶다. 만약 그때 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했다면 우리나라, 우리 경제와 안보, 보수 진영, 그리고 우리 당이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되었을까? 누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진짜 보수의 정신을 배신한 것인가? 계엄 정권으로 시민들을 얼마 동안이나 억누를 수 있겠는가? 우방국들이 이런 계엄 정권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용인할 리가 없지 않을까? 한동훈 대표는 당시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에 대해 다른 소리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 장관은 꼭 그러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불안한 한동훈 대표는 4일 새벽 1시 53분 페이스북에 다시 메시지를 올립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국회의 뜻을 존중하고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 해제 선포해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새벽 4시 27분경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제 결의 이후 3시간 27분이 지났습니다. 이 3시간 27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직후 한동훈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가지고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국방부 장관, 적각 해임 등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대표는 일단 할 일을 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가족들에게 연락을 안 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고 이 책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자
동아일보 신광영 논설위원이 쓴 횡설수설 칼럼 제목은 소름 돋는 그날 밤 용산 합참서 무슨 일이? 라는 제목입니다. 한 대표의 당시 걱정이 근거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찾은 곳은 용산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결심지원실이었습니다.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이죠. 그곳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박한수 계엄사령관 등 군간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은 지체 없이 해제한다는 계엄법에 따른다면 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계엄 해제와 함께 군 철수를 지시했어야 했지만은 당시 윤 대통령 발언을 접한 방첩사령부 간부가 공수처에 한 진술은 거리가 멀었다고 신광영 논설위원은 쓰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소름 돋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방첩사 간부가 공수처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장관에게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인원이 너무 부족했다는 김 장관의 말에는 그건 핑계다.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며 호통을 쳤다는 겁니다. 방첩사 간부는 당시 상황을 지켜본 방첩사 요원이 단체 대화방에 이 내용을 공유해 줘서 알게 되었다고 공수처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합참 간부도 윤 대통령이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공수처에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신광영 논설위원은 윤 대통령의 결심지원실 발언은 그가 계엄 당시 군경 지휘관들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왜 그리 반복했는지 짐작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곽종건 특수전 사령관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6차례나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했는데 이 중 2번은 국회의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이후였다고 합니다. 미련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게도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신 위원은 의원들을 끌어내고 국회를 장악하기만 하면 어떻게든 계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런 지시가 나왔을까라고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심지원실에 와서 김 장관과 박 사령관만 남겨두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세 사람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김용현 장관은 이 회의 직후 특수전 사령관에게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계엄 설계에 관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도 통화하며 대응 방안을 상의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도 계엄을 포기한 게 아니었다는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라고 신광영 위원은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한 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 3시간 반이 지나서였습니다. 신광영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합참 결심 지원실에서 벌어진 상황에 비춰보면은 국회를 무력화할 의사가 없는 2시간짜리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 3시간 반 동안의 행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는 이유다. 윤 대통령이 그날 밤 합참에서 의원부터 잡아놓고 다시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게 사실이라면 정말 소름 돋는 일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칼럼은 한동훈 대표가 당시 실시간으로 느꼈던 공포가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으로 복귀하면 자의적 계엄령 선포권을 보장받는 것이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이 골기하여 저항할 경우
한동훈 대표가 막는데 수운을 세웠던 유혈 사태는 큰 규모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이제 시급한 일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